아니에요. 자, 봅시다. 선생님 저거 뭐예요? 응? 뭐야? 저 컵. 코피요. 왜요? 아, 컵 말고 저거. 이거요? 선생님 손에 있는 거요. 이거요? 네. 마개라고 주던데요? 굉장히 환경 오염을 심각하게 하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깝긴 하네. 환경 오염이 아주 심하대요. 줄여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네. 우리 자, 보자. 왜 맨날 선글라스를 끼고 수업하나요? 어쩌다 보니. 자, 여기 보시면 그 한국에서 2022년에 나왔던 건데, 이게 나노봇이라고 뭐 이렇게 아주 조그만 로봇을 설계하는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끼케야 중학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수준으로 이걸 전문적으로 설계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냥 중학생 수준에서 알고 있는, 그 중학생 수준에서 알고 있는 물리화학 지식을 종합을 해서 그냥 어느 정도 말이 되게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가능성이 없으면 어떡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로봇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만히 있는 거에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요.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모터, 동력. 바로 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동력에 이제 모터가 연결이 될 거고, 그걸 이제 움직일 텐데, 근데 이제 모터에 대한 기계적 설계는 여러분들이 담당할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모터를 연결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동력을 전달하고 하는 건 그건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중등교과에 기계공학은 없거든요. 그래서 중등교과에서 기계공학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바로 동력원 같은 경우는 중등교과 과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동력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선 첫 번째 봐봐요. 첫 번째 일 동력원. 자, 동력원은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우선 안 되는 걸 배제해 보죠. 안 되는 걸 배제해 보죠. 자, 동력원은 당연히 잘 봐요. 이게 이제 봐봐요. 첫 번째 그러니까 배제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일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것. 자, 이런 에너지 공급이 끊임없이 그 뭐냐면 이게 해줘야 되는 그 나노봇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닌다. 그럼 이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고. 예를 들면 그 나노봇이 동력을 다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다 회수에다가 에너지를 집어넣고 동력원을 공급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몸속에 재주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는 이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극도로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막. 극도로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거는 배제해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건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내연기관. 자, 내연기관 대연. 내연기관이 다른 말로 뭐예요? 내연기관이 다른 말로? 글쎄요. 바로 엔진을 얘기해요. 엔진. 자동차 엔진이요. 자,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 엔진이 구동되면서 차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엔진도 동력원인데 나노봇의 자동차 엔진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자동차 엔진은 뭐가 또 반드시 필요해요? 열. 산소가 필요하죠. 아. 산소를 자동차가 빨아들이고 그 산소가 자동차 엔진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연소시켜 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엔진이 동력원이면 그 녀석은 끊임없이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몸속에 들어와 있는 피 속에 돌아다니는 녀석인데 산소를 맘대로 들이마신다. 쉬워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냥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물 속에서 우리가 산소를 막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자동차가 물 속을 지나다닐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소리 진짜 아닐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물 속을 돌아다닐 수가 없죠. 네. 왜? 그러게요. 왜 기존의 자동차는 물 속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글쎄요. 산소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자동차는 이 공기 속에서 대량의 산소를 막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대량의 산소를 막 받아들여야
그거를 그 자동차 엔진으로 공급을 하고 그래서 연소가 돼서 차가 갈 수밖에 없는데 물속에서는 그게 힘들죠. 물속에도 산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물고기처럼 물고기 아가미처럼 물속에 녹아들어 있는 미량의 산소를 정교하게 걸러낼 수 있는 생화학 장치가 없으면 물속의 산소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는 물속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노봇을 구상을 했고 그게 기존의 자동차 엔진 같은 걸로 동력이 구동이 된다면 걔가 피 속을 돌아다니는 건데 피도 일종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속에서 대량의 산소를 막 공급받는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나노봇을 만드는데 그 동력원으로 에너지 공급을 막 해야 돼. 그리고 막 내연기관이야.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동력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필요한 조건. 바로 보다 에너지를 재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녀석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쓰고 나면 나머지 그 쓰고 남은 것들을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산소가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산물이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부산물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어요? 부산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아시다시피 내연기관 같은 거 자동차 엔진은 부산물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아주 많이 만들어지죠. 뭐 대표적으로 뭐 매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뭐 환경오염이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게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노봇은 에너지가 필요하면 재생산해야 되고 부산물도 없어야 되고 산소도 필요하지 않아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후보가 가능하겠냐고요? 에너지로요. 물이요. 바로 물이요. 3 뭐겠습니까? 물. 바로 전기 에너지로 구동되는 동력원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몸속에서 이 나노봇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냥 다양하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다양한데 어떤 얘들이 가능할까요? 물이요. 물이요? 물 어떻게 해요? 물로 뭐 저거 해서 방금 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물로 에너지원을 직접 만드는 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심장 근처에 달라가지고 자, 여러분 잠깐 발전기 원리 한번 살펴볼까요? 발전기는 어떤 물체 뭐가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발전기 어떻게 움직여요? 예쁘게 발전기가 어떻게 구동돼요? 발전기 어떻게 구동돼요? 어떤 물체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 물리시간에 발전기 안 배웠어요? 그냥 회전시켜 전자기 유도 안 배웠어요? 회전시켜서 그걸로 전기 만들어요. 전자기 유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전자기 유도 배웠죠. 네. 전자기 유도로 발전기가 구동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발전기가 만들어지려면 우선 뭐가 있어야 되죠? 전기요. 우선 뭐가 필요하냐면 자석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바로 코일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기 유도란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있는 이 자석이 어떻게 돼요? 자석이 이렇게 만약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코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바로 이런 식으로다가 밀어내는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맞아요? 승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저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해요? 전자기 유도라고 하잖아요. 전자기 유도. 그래서 저렇게 외부에서 뭔가 자극이 가해지면 그 자극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물질이나 물체들은 전 우주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뭔가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외부 자기장이 저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걸 밀어내는 자기장이 물질 안에 생성이 돼요. 그럼 이때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어느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겠어요? 바로 이 경우는 뭐 이 방향인가? 요렇게 맞나? 맞아? 요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결국 관건은 이 자석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이런 식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발전기의 원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저 자석을 움직이게 해줘야 되겠죠? 저 자석을 움직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자석을 움직이게 하는 그 운동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뭐 풍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냐면 뭐 화력, 뭐 원자력, 뭐 지열, 혹은 조력 등등등 발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조력 발전이라는 말 들어봤죠? 지열 발전 들어봤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뭐 수력 발전도 있죠.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조력, 수력 발전도 있고요. 화력은 없어요. 화력도 있죠. 풍력도 있고요. 화력. 그래서 보시다시피 화력 있잖아요. 화력. 파력이요? 네. 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도 대규모로 설치하나?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파도가 넘실넘실하면서 이제 그 터빈을 돌릴 수도 있겠네요. 뭐 여하튼 등등등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면 풍력은 바람의 힘으로 얘를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력, 원자력, 지열 다 원리가 같죠. 원리 같죠. 화력은 그냥 연료대에서 나오는 열, 핵 붕괴를 통해 나오는 열, 그 다음에 그 마그마 근처에 열, 이 뭐를 데워요? 물을 데우거든요. 물을 데우면 물에 뭐가 생기겠어요? 수증기가 생기겠죠. 수증기가 푹 나오면서 역시나 이제 터빈을,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펠러 같은 게 바람기비 같은 거죠. 바람기비 막 돌리면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자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 그렇고 그다음에 조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조력이나 수력이 뭐 약간 비슷하죠. 조력과 수력이 약간 비슷하죠. 조력, 수력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건 물을 가득 채워두고요. 그렇죠? 물을 가득 채워둔 상태에서 입구를 열어가지고 물이 쫙 빠져나가게 할 때 그때 바람기비 막 돌아가면 저렇게 자석이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발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기본적인 게 아니라 저게 발전기의 근본적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발전기도 그냥 저거예요. 알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발전기도 지금도 저렇게 구동이 돼요. 원리적으로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나노봇 안에 뭘 설치하면 되겠어요? 나노봇 안에. 이걸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그냥 나노봇 안에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나노봇 안에 자석을 하나 두고요. 코일을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노봇은 끊임없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왜요? 왜죠? 그러니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노봇 안에는
이것만 넣어주면 끊임없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를 설치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를 설치하면 되겠죠. 배터리 알죠? 뭐 충전지 같은 거. 2차전지. 예, 뭐 2차 전지 같은 걸 세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걸 세팅을 하고 충전지에 연결을 해두면 나노봇은 끊임없이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거를 여기에 충전지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저장한 에너지로 또 이제 나노봇이 구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저 세팅이 나노봇 속에서 계속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 나노봇은 혈액에서 무한히 움직이니까 무한으로. 바로 뭐다? 여기에 있는 이 자석이 어떻게 된다? 인간의 몸 속에서 인간의 움직임에 의해 자석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코일은 나노봇 안에서 고정을 시켜두고 자석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움직임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노봇 안에서 코일은 고정돼 있지만 자석은 그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어주면 사람이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 나노봇 안에 들어있는 자석들이 관성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서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덕에 사람의 움직임 덕에 자석은 계속 앞뒤로 움직일 거고 그 덕에 여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게 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 움직이게 되면 사람의 운동 에너지로 저 나노봇을 계속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간단한 저 건전지의 구조로 나노봇의 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아이디어는 사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러분 혹시 이제 참고로 그다음 3 이제 4라고 하자. 4. 사람의 움직임이 동력원이 되는 기계 장치들이 있어요. 기계 장치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나와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움직임이 동력원이 되는 기계 장치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가 기계식으로 구동되는 시계예요. 기계식으로 구동되는 시계. 여러분 시계 차고 다녀요? 사실 요즘은 시계가 없어진 시대죠. 뭐 때문에? 휴대전화 때문에. 그리고 시계를 찬다고 하더라도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로 다 대체가 돼가지고 이게 시계인지 휴대전화인지 그러니까 전자장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계 말고요. 여전히 어떤 시계도 지금 공존하냐면 일체의 외부 에너지 없이 기계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계속 운영되는 시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기계식 시계라고 하는데 자, 얘가 어떻게 구동되냐면 이렇게 구동됩니다. 바로 시계 뒷판을 보면 뭐가 달려있냐면 큼지막하게 시계 뒤편에 무게추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움직이면 이놈의 무게추가 무게 중심에서 막 뱅글뱅글 왔다 갔다 돌아갈 수 있겠죠. 뱅글뱅글 이게 사람이 움직이면서 뱅글뱅글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럼 그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 안에 태엽이 얘가 돌아가는 이 무게추가 움직이는 운동에 의해서 태엽이 점점점 택택 감겨요. 그러면 무게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 태엽을 감아버리면 그 감긴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를 구동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런 테크닉은 이미 18세기에 완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18세기에 저런 기술이 완성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구동되는 시계가 있고, 이런 시계는 배터리 같은 게 필요하겠어요? 필요가 없겠어요? 배터리 같은 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배터리를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아도 시계가 계속 구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시계를 보여드릴 텐데, 자 봐요. 여기 뭐가 노란색 판이 있죠? 네. 움직이죠? 네. 그러면 이 움직이면서 저장된 에너지가, 봐봐요. 이게 뭐가 띡띡띡띡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차고 다닐 거 아니야. 움직이면 이렇게 되고, 그게 여기 코일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고 그 덕으로 이 구동장치가 움직이면 초침이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봐봐요. 봐봐. 자,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띠끼띠끼 움직이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저장이 돼서 이게 시계가 구동이 되는 거야. 가는 거 보이죠? 알겠어요? 현준 볼래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시계들은 사람이 차고 있다가 풀어놓고 한동안 내비두면 태엽이 다 풀려버리겠죠. 태엽이 다 풀려버려서 더 이상 구동되겠어요? 구동 안 되겠어요? 구동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사람이 몸에 계속 차고 다니면 계속 구동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기계식 시계가 사실은 이런 것의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그래서 이 기계식 시계는 여전히 쓰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기계식 시계의 구동 방식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이런 동력어를 사용하는 뭐가 있느냐? 바로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기계식 충전 스마트폰이 있어요. 저런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휴대전화 쓰다가 가장 곤란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휴대전화 쓰다가 가장 곤란한 상황. 당장 뭐 해야 되는데 배터리 떨어졌을 때. 그때 엄청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그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걸 발명을 했어. 어떻게 발명했냐면 바로 이 무게추 있죠. 이 무게추를 어디에 연결하면 되겠어요? 이 무게추를 자석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추가 막 돌아가면서 이게 사람이 움직이면 무게추가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아까는 태엽을 감았다면 이 무게추가 돌아다니면서 자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석을 밀었다 당겼다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가 충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휴대전화를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유튜브 채널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나와요. 그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계식 충전 휴대전화라고 치면 유튜브 채널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듣기로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엄청 고가여서 엄청나게 부자들만 몇 명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전자장비도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고가라서 일반에는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식의 장비들이 개발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나노봇 안에 구동되는 이런 방식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의 것들에서 응용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는 중학교에서도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배우니까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노봇의 구동 방식을 해결하면 어떤가 싶어요. 근데 저거 말고도 다른 방식이 있으면 좋아요. 다른 방식이 있으면 좋은데 나는 우선 저게 생각이 나서 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됐죠? 현춘 다 적었어요? 적으세요. 어서 적으세요.
지금 유나 보고 있는 거 맞나? 유나. 유나야, 잘 보여요? 유나야, 잘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자, 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으시오. 적으시오. 만든 다음에 저거 회전 저거 그냥 아무렇게나 굴리고 마트에서 충전되던데요. 뭐라고요? 저런 거 비슷하게 만들고 이제 흔들면은 충전돼요. 어떤 거요? 저기 옆에 그림 무게추 있는 저 그림. 아, 시계요? 요거요? 저거 비슷하게 그거 이거요? 장치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뭐 흔들면 이게 에너지가 조작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미 200년 전에 확립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정교하게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일체의 전기공학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계적으로도 저렇게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작죠? 아, 근데 이제 그 한계가 있어요. 너무 작게 만들지는 못해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계적이라고 하는 물질의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을 이용해야 돼서 쟤는 이제 단점이 소형화가 힘들다는 거예요. 소형화할 수는 있는데 소형화하면 너무 고가가 되고 고장이 잦아서 실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소형화하기가. 근데 저 나노봇에 들어가는 이런 장치들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자석들. 이런 거는 소형화가 가능해요. 아주 작은 자석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코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초소형화해서 나노봇의 동력 장치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좋아. 자,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쓰세요. 아이고. 쓰시오, 쓰시오. 자, 썼습니까? 자, 준다. 줄게요. 준다. 빨리. 비가 오네. 내일도 비 온대요? 그건 얘기 못 들었나? 비가 많이 오네. 자, 이 앞에는 적었죠? 적었죠? 네. 자, 근데 문제 텍스트를 읽으면 이놈의 나노로봇이 누구를 쫓아다녀야 한다고 돼 있어요. 네, 문제 보면은 근데 이 나노봇의 역할이 그 역할의 문제 때문에 몸속에 있는 적혈구를 쫓아다녀야 돼. 이런 말 나오죠. 찾았어요? 그러면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얘기네.
그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예요?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 뭐라고? 슬 뭐? 생김새. 아, 생김새요. 아, 뭐 생김새도 나쁘진 않아요. 생김새도 나쁘진 않은데 나노봇 입장에서 생김새를 파악한다.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저기에 있는 적혈구의 중요한 특징 이겁니다. 바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첫 번째 철 이가 플러스 이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 이가 플러스 이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 뭐 이렇게 약간 피 같은 거 날 때 혀에 묻으면 약간 비릿한 맛이 나잖아요. 그 피의 비릿한 맛과 향기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철 이가 플러스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 철에서 나는 저 비릿한 저 향기가 어디서 또 강하게 나냐면 그 쇠 녹슬었을 때 있죠. 쇠 녹슨 거. 쇠 녹슬었을 때 거기에서 비릿한 향기가 있거든요. 그 쇠 녹슨 거에 철 이가 플러스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철 이가 플러스 이온이에요. 알겠죠? 그게 저기 적혈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철 이가 플러스 이온의 독특한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 철 이가 플러스는 내부에 뭐가 많으냐? 홀전자가 많습니다. 홀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전자가 이 다른 녀석들이랑 상호작용하지 않는 거의 독자적인 전자들을 우리가 홀전자라고 하는데 그 홀전자들이 철 이가 플러스에 많이 배치됩니다. 그럼 저 홀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얘네들은 자석에 강하게 끌립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물질들을 상자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 내부적으로도 홀전자가 있고 그 덕에 자석에 강하게 끌릴 경우 상자기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기도 하냐면 이런 실험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실험이 있냐면 그래서 이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철자가 이런 장치가 있거든요. 이름이 맞나 모르겠네. 이름이 맞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뭐냐면 밸런스가 우리말로 뭐겠어요? 밸런스 우리말로 저울. 그냥 균형 맞는데요. 다른 뜻으로는 저울이라는 말로도 쓰죠. 자, 이 앞에 대문자로 쓴 걸로 보아 이건 누구 이름이겠어요? 뭐 이름이겠어요? 앞에 대문자로 보세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예, 사람 이름.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고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고이 밸런스라고 하는 건데 화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 장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에 자,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일종의 저울인데 이게 이제 어떤 기준 질량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요 녀석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자기성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 질량이 이 녀석이 딱 측정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 자기장을 온 합니다.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그럼 자기장을 걸어준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원래는 아까 요렇게 있던 녀석이 나중에 요렇게 되면서 더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 여기다가 요렇게 N극과 S극을 걸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원래 그 물질에 질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난데없이 자석을 딱 걸어버리면 그 자석의 상장기성 물질은 끌린다 그랬어요? 자석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 물질은 자석에 강하게 끌린다고 했죠. 그러면 주변에 자석이 있으면 자기력 때문에 더 무겁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전후의 질량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후의 질량 차이가 바로 이 상자기성 물질의 자기력과 관계가 있겠죠. 그걸 측정해주는 장비를 고위 밸런스라고 해요.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저런 성격을 누가 가지고 있다? 저런 성격을 누가 가지고 있다? 바로 철이가 이온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철이가 이온을 누가 포함하고 있어요? 적혈구가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적혈구를 쫓아다니려면 뭐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철 이온을 쫓아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어쩌라는 얘기겠어요? 이 나노봇 내에 고위 밸런스 유사 장비를 설치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뭔가 강하게 자기력이 생길 거고 그 자기력을 쫓아가게 뭐 로봇을 설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소형화해야 되겠죠. 그 소형화하는 건 공학자들이 할 일이니까 뭐 우리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는 저런 설명 정도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현준 알겠어요? 그렇죠? 승현 알겠죠? 자, 필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 윤아 알겠죠? 윤아 알겠죠? 됐다. 오케이. 좋아. 아따, 앵글 맞추기 어렵다. 앵글. 됐어. 좋아. 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다 하셨어요? 자.
좋아 좋아. 가만히 있어봐. 삼장 됐고. 오케이. 자, 됐습니까? 자, 썼죠? 자,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9장 3페이지. 자, 9장 3페이지 찾았어요? 9장 3페이지. 3페이지. 거기 보시면 데카르트의 잠수부라고 돼 있는데 찾았어요? 9장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의 페트병 막 손으로 꾹꾹 누르고 하는 거 있죠? 요거. 어. 아, 특강 됐어요? 오케이. 자, 요 데카르트의 잠수부. 요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가 조금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작! 유나야, 잠깐 끊었다 갈게요. 유나 어디 가지 말고 데카르트의 잠수부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봐요.